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그들이 돌아왔다. 오후 6시 30분 아니죠? 오후 7시가 벌써 됐네요. 네. 오후 7시 해축팬 토요일 팀 3화 일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최기호입니다. 동근씨와 형섭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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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가 조금 가까워졌는데 네. 오순도순하고 좋네요. 아 네. 그렇죠. 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네. 스튜디오에. 그래서- 제가 죄송하네요 이거는. 네,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들이 저희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팟빵, 블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데서나 마음에 드시는 곳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라이브도 같이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등장을 했는데 네.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뭐 최근 녹음을 한 지 한 3주, 4주 정도 됐죠. 거의 한 그렇죠. 달 정도 된 한 달 거예요. 정도 정말 좀 많이 시간이 안 맞았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팀이 망하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봤고 팀이 사우스햄튼. 네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내일 또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하. 이제 두 분이 리버풀 팬인데 네. 네, 리버풀한테 네. 지긴 거래 맨매를 맞을 시간이 다가왔죠. 그래도 소튼 괜찮은 선수들이 있긴 하던데. 아 그렇긴 하죠. 네. 있긴 한데 네. 근데 그 선수들이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요즘 소튼 좀 보고 있거든요. 그걸 왜? 네. 소튼 보고 어떻게 있는데 그거를? 뭐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네, 그 선수 좋죠. 네, 그 선수나 뭐 디블링 선수, 어, 뭐 이 선수들 괜찮더라고요. 다음 시즌에 다른 팀에 가지 않을까. 아마. 되게 어린데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네. 둘 다 어린 선수들이고 네, 이제 공격 쪽에서 좀 좋은 선수들인데 네. 아마 다음 시즌 팀을 탈출하지 않을까. 아, 어디로 네. 보내고 싶으십니까? 입양을? 입양을 오른쪽 윙 비는 팀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살라의 대체자로? 나쁘지 않죠 그럼. 사실 쌓이면 또 저희한테 워낙 또 네. 후한 돈에 후한 많이 돈에 주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낌없이 줬죠. 그쵸. 예전에 로브렌. 네. 라라라. 근 4년간 7명을 보낸 그쵸. 거의 뭐 리버풀 최대 주주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지금 주장님도 소튼 출신 아닙니까? 그쵸. 반다이크. 뭐 네. 저희가 뭐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네. 어쨌든 뭐 많은 인연이 있는 팀이죠. 그렇죠. 어쨌든 뭐 리버풀도 좋고 아무데나 돈 많이 받고 팔면 저는 그냥 오케이입니다. 아하. 포기했습니다. 워드 프로즈 나간 이후부터 약간 좀 셀링 클럽 없었어요. 마인드로. 그러니까 좀 이제 팀에 애정이 가는 선수가 없어요 지금. 좀 약간 무주공산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램즈데일 이름 있는 선수 아닙니까? 램즈데일은 뭔가 아직 제 아들이 아닌 느낌. 그러니까 좀 양아들. 잘하긴 하는데 얘도 뭔가 강등당하면 나갈 것 같다. 그렇죠. 우리 또 팀에 잘하긴 해요. 헌신해주진 않을 것 같다. 헌신해주지 않을 것 같다. 그렇군요. 이형섭 씨는? 저는 뭐 사실 조금 반대로 이제 리버풀이 아주 좋은 모습 보였고 아하. 뭐 사실 리그 1등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 중입니다. 대신 이제 저희 수원 삼성이 아하. 그 11%의 확률 뚫고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못 갔거든요. 그렇죠. 딱 그 경기를 솔직히 저는 이제 그래도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네. 초반에 이제 서울 일랜드가 0대 3으로 이제 전반전에 지는 거 보고서 네. 끝났다 하고서 이제 깔끔하게 TV 끄고 네. 이제 전 축구하러 갔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충청권 이제 축구 대회에서 학교 대항전에서 이제 우승하고 왔습니다. 네. 또 이 우리 수원 삼성이 하지 못한 것을 그쵸. 직접 몸으로. 아니 뭐 네.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해요. 네, 솔직히 그쵸. 하지 못한 걸 이제 팬이 대신 네. 아이, 대신 이제 네. 아마추어 대회에서 이뤘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앞으로 전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리버풀이 우승할 거라는 뭔가 확신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그거에 벌써요? 대한, 네. 좀 이르지 않나요? 근데 그렇다기에는 이제 리버풀이 너무 보여준 게 많아졌어요. 물론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다 위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씩 하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소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잘하는 건 맞는데 네. 솔직히 아직 약점들 전 아직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다만 다른 팀들의 약점이 너무 많아요. 음. 뭐 성적도 꾸준하지 못하고 아니면 뭐 에이스들의 부상도 있고 아니면 네. 감독들이 아직 전술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 그런 점도 있고 네. 여러모로 약간 좀 슬롯의 첫 시즌을 밀어주고 있지 않나.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네. 오랜 리버풀 팬으로서 1패 준우승 시즌을 보고
그쵸. 시즌 이후에 사실 이렇게 아무리 잘 나가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설레발을 자제해야 된다. 네, 맨시티가 지금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도 그렇죠. 나중에 또 무섭게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저또 펩이 또 재계약했고 또 네. 그만큼 이제 또 맨시티는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만큼 그렇죠. 아마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다만 그래도 기대는 아직 하고 있다. 아하. 네. 그래도 이제 네. 펩이 2년 재계약을 하면서 펩 네. 감정미가 또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체념했습니다. 아, 사실 저 인간 안 나간 사실- 또 안 나가네 이러고. 네, 클롭이 아직 있었으면은 네. 클롭 감독님이 좀 더 우승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페바 빨리 나가라 할 텐데 이젠 클롭 감독도 없고 이제 그냥 재밌게 하기 위해서 또 근데 펩이 나가면 또 재미가 좀 반감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펩이 이번 시즌 엄청난 부상에 늪에서 자신의 그 빛나는 머리로 어떻게 또 위기를 탈출하는 거 할까도 보는 것도 재미니까. 그렇죠. 이제 네. 빛나는 머리 대결 네. 보는 저는 것도 재밌죠.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 약간 그 항상 저희가 그런 얘기하죠. 퍼거슨이냐 펩이냐. 아.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이번 시즌이 그 판도를 딱 가를 것 같아요. 오. 펩의 이제 대처 능력, 이제 음. 부상이나 아니면 선수들이 이제 스몰 스쿼드잖아요. 이제 네네네. 그 사이에서 어떻게 팀을 운영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펩이 좀 더 높게 평가받거나 아니면 아직은 그래도 퍼거슨보다 조금 아래다. 지금까지 뭐 선수 빨렸다 이른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이제 퍼거슨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막 캐릭 센터백, 네. 플래처 센터백, 네, 네. 그렇죠. 박지성 풀백 뭐 이런 걸로 위기를 모면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매니지먼트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여기서 또 펩이 리그 우승을 또 차지를 한다. 로드리의 부상이나 이런 것에 불구하고 네. 평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또 사우스햄튼과 리버풀 경기 앞두고 있는데 리버풀이 올 시즌 1패 그 주인공이 노팅엄 포레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누누볼이죠. 네, 사우스햄튼도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또 리버풀이 그동안 약했던 게 네, 이제 원정팀 강등권과의 맞승부인데 A매치 네. 기간 끝나고 딱 네. 그 경기 약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동안 리버풀이 그랬어요. 맞아요. 항상 이거는 그 클롭 감독 때도 그랬고 맞아요. 항상 A 매치 이후 첫 맞아요. 경기가 약한데 이걸 소튼이 기적을 쓰나? 아닙니다. 거기서 역사가 깨질 것입니다. 이번엔 그냥 안 무난한 된다.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제가 봐도 개판이거든요. 램즈데일이 부상당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세의 용입니까? 네.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등장할 때가 되긴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습니다. 아하. 이번엔 안 된다. 이번에는 너무했다. 이번엔 양심이 없다. 아하. 이번에도 바라면 큰 네. 욕심이다. 큰 한번 욕심이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토크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광고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위키 광고 원하시는 분들은 충무위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이 설명란에 적힌 이메일로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광고 루크아이에서 나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그래서 노란빛의 루크아이 데이렌즈는 인공 블루라이트의 가장 해로운 빛 파장 범위를 90에서 95% 차단해 주는데요. 건강에 필수적인 빛은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오전 오후 실내형 형광등 스크린 기기 앞에서 착용을 권장하고요. 인공빛이 강한 실내 및 스크린 기기를 볼 때 혹은 야간 운전에도 착용하기가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네. 우리 나이트 렌즈까지 한번 보도록 하면은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보다 좀 더 넓은 가시광선을 차단해 주는 게 나이트 렌즈. 그래서 400에서 550 나노미터의 넓은 가시광선을 차단해 주는 나이트 렌즈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루크아이는 네이버 검색창에 루크아이 직접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실제로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이 쓰고 있고 네, 선 삼성 블루 그렇죠. 윙즈의 스폰서십 계약도 맺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화면을 오래 보신다거나 눈이 필요하신 분 모두에게 추천하는 루크아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뿐만 아니라 해외 선수들도 요즘 엄청 그렇죠. 많이 맞아요. 쓰더라고요. 뭐 홀란드 수면법도 네. 뭐 해외에서 유명하죠. 내 얘기가 나왔던 적도 있고 네네. 그런 식으로 좀 안경이나 정말 이런 안경을 착용하고 자는 게 네, 오히려 선수들이 많이 착용을 하고 있다라는 네. 게 증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직장인분들 굉장히 네. 피곤하실 텐데 주무시기 전에 잠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잠들기 전에 나이트 렌즈 착용하면 굉장히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K리그로 K리그래. 자, 1부 네. 메인 네.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K리그 일부. 네. K리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K리그가 이제 거의 끝이 났죠. 네, 이제 맞죠. 네. 녹음일이 오늘 토요일이니까 네. 아직 이제
하위 스플릿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파이널 B가 리그 한 경기가 남았고 네. 아직 강등 승격 프롭이 남아 있죠. 네, 그런 상태이지만 이제 승격 강등권 팀들 순위 윤곽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그 우승은 울산 HD가 네. 가져가게 됐고 맞죠. 코리아컵 결승 진출 그리고 K리그 1 3회 연속 우승이라는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대단한 3연패. 기록이네요. 3연패. 네네. 그래서 뭐 왕조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맞죠. 네, 울산 HD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좀 노쇠화됐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두 시즌과 다르게 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네, 이번 시즌이 뭔가 좀 위기였다고 생각을 했고 네, 실제로 시즌 중간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으로 불려가면서 네, 감독 교체에 대한 그런 일도 있었고 네. 어쨌든 다사다난했던 시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리그는 어떻게든 따내는 울산이었다. 네. 네, 체급이 달랐다. 네. 사실 뭐 중간에 뭐 이제 설영훈 선수가 이제 팀을 떠나고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명보 감독이 이제 그 전에 2연패를 했는데 네. 그전 감독이 이제 갑작스럽게 진짜 아무도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하게 이제 팀을 떠나면서 네. 아마 선수단 내부에서도 분명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 푸른 파도라고 이제 울산현대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맞아요. 이제 선수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이제 감독이 직접 발표하기 전에 네. 기사가 나오니까 이거 네. 진짜냐고. 근데 사실 그 물어보기도 요즘 하고.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홍명보 감독도 몰랐어요, 사실. 네. 모르다가 물론 그게 모르다가. 사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모르다가 그날 갑자기 결정한 거니까. 예. 네. 사실 아마 팀 내부에서 분명 이거에 대한 혼란이 있었을 거고 아마 그 미래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네. 다만 그 전부터 이제 꾸준히 물론 뭐 다른 팀하고도 연결됐던 김판곤 감독을 뭐 적절한 타이밍에 잘 네. 선임해 오면서 솔직히 뭐 김판곤 감독께서 이제 뭐 하시는 뭐 전술이나 그런 걸 떠나서 네. 팀 기강 잡는 거 진짜 잘하시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 장점을 울산이 잘 파악하고 잘 데리고 와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컵 결승에 리그 우승까지 따냈는데 아쉬운 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맞죠. 4경기 4패. 네. 아, 게다가 이제 무득점입니다. 무득점에 시달리고 무득점. 있다는 게 네.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혹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술의 디테일함의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뭐 그 아침에서 만나는 뭐 조우르나 그런 팀들이 막 엄청 고퀄리티의 팀은 아니지만 네. 아침은 사실 K리그에 비해서 한 단계 더 높은 리그거든요. 당연하죠. 거기서 이기려면은 전술 안에 또 전술 있어야 돼요. 선수 음. 개인적으로 그 장점을 어떻게 발휘할 건지 네. 그리고 선수단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도 중요한데 네. 최근 울산이 이제 스쿼드 기용한 걸 보면 물론 우승이라는 리그 우승이라는 중요한 목표가 있었음에도 네.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는 게 맞거든요. 네. 아침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하지만 그런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실 이제 울산의 이제 원정 거리가 짧은 편이 아니에요. 다른 팀에 맞아요, 비해서 맞아요. 네. 막 엄청 진짜 막 동남아까지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점에서 약간 좀 팀 내 스쿼드 정리라 해야 하나 관리가 조금 안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네. 그렇군요. 저도 그래서 이제 울산이 특히 아침에서 부진한 게 네. 이제 저희가 뭐 광주 얘기를 뭐 따로 하진 않겠지만 광주가 아침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과 대비돼서 네. 오히려 이런 이제 대응 전술에 대한 뭔가 부족이 맞아요. 울산의 이런 아침에서의 부진이 네.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판곤 감독이 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그쵸. 궁금하고. 네. 사실- 이제 뭐 남은 경기에서 또 4승 막 3승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또 평가는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울산이 K리그에서 잘하는 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맞아요. K리그에서는 그냥 그 전에 과거에 이제 전북현대나 수원삼성처럼 네. 그냥 우승하거나 그냥 상위권 가는 건 당연한 일이 됐고 네. 이제는 아침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앞으로 울산현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 HD 한번 그렇죠. 보게 되고요. 이어서 김천 상무. 그래서 김천은 근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챔은 자격이 이 프로 구단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 군경 구단인 김천 상무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하는데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승을 안 하면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팀을 잘 이끌었습니다. 이 정정용 감독이. 네,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연령별 대표팀을 이끌고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던 정종윤 감독인데 네. 이랜드 가서는 많이 좀 별로인 맞죠.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네.
사실 김천 상무가 정정용을 데리고 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도박수였다고 맞아요. 평가를 받죠. 네. 이제 뭐 이랜드에서 실패의 과정이 과연 스쿼드 변화가 크고 그리고 이제 좀 다 처음 보는 선수들끼리 어떻게 보면 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팀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뭐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상위 팀에 있긴 딱 좋은 스쿼드긴 해요. 이동준, 이동경 등을 포함해서 네. 이제 웬만한 각 팀의 에이스 선수들이 모였고 네. 어떻게 보면 젊은 피잖아요. 네. 그 점을 이용해서 한 팀 잘 만들어서 이 결과를 불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군경팀이라는 특성상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끌어내지 못할 거는 맞죠. 분명히 보여서 네. 사실 저도 시즌 초반에 김천 상무를 하위권을 예측을 했거든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선수단이 좋다고 평가를 받지만 네. 어쨌든 이런 좋은 선수단을 가지고도 음. 지금 현재 강등 플레이오프에 가 있는 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선수들로 또 좋은 결과를 잘 뽑아내는 것도 감독의 역량이니까 네. 정정용 감독이 이랜드에서는 실패를 맛봤지만 또 네. 여기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천 상무는 승격팀이거든요. 맞아요. 승격팀이 사실 상위권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다음 시즌 분명 성공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김천 상무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다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특수한 팀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머무르는 기간이 딱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끌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강원. 굉장히 핫한 강원. 아 진짜 강원 FC. 네, 그래서 24시즌 리그 내 최고의 맞죠. 돌풍팀이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데 리그 최다 득점 팀이고요. 이 공격적인 축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강원 FC입니다. 그래서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이 확정이 됐고 맞아요. 사상 첫 아시아 무대를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강원 FC 제가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오. 어디 출신이신가요? 전 춘천. 춘천. 네, 그래서 오, 완전 좋다. 강원 FC 사실 올 시즌 초에 축구하는 걸 보면서 이번에 되게 재밌는 축구한다. 그렇죠. 해서 되게 눈여겨 봤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돌풍을 이어가가지고 결국 뭐 리그 2위로 이제 예. 오늘 딱 경기가 끝났잖아요. 리그 그러니까요. 2위로 성적을 마무리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는데. 오 맞아요. 근데 진짜 막 빌드업 축구하는 거 보고 진짜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K리그 어디 보면 좋아요 할 때 이번 시즌 강원이 축구 재밌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위라는 성적까지 사실 만들어냈습니다. 윤정환 감독의 공이 굉장히 크죠. 진짜 맞아요. 네, 물론 뭐 양민혁이냐 나 아니면 뭐 황문기 황문기. 같은 이제 선수들의 공도 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의 공이 진짜 한 7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팀이나 이제 유망한 자원은 있고 또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황문기나 이기혁 이런 선수들이 그쵸. 좋은 선수였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건 또 아니죠. 좀 애매한 선수였어요. 네. 그 전까지는. 근데 네. 이제 황문기 선수나 이런 이기혁 선수 같은 선수들의 잠재성을 끌어내고 네, 또 이 선수들이 각 포지션에서 결국 국가대표팀까지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럴 정도로 성장시켜 준 것은 감독의 역량이 아주 중요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볼수 있을 것 개인적으로는 같습니다. 감독의 영향도 있고 이제 김명시 이상 네, 진짜 김명시 빼놓고 이상. 얘기할 수 없거든요. 당연합니다. 사실 팀이 이제 흥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네. 건 물론 성적도 있지만 네. 그 팀이 어떻게 마케팅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느냐인데 김명시 이사가 이제 열심히 이제 뭐 양민혁 이제 이적 사가에 대해서도 이제 라이브를 풀고 그러면서 또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분명 강원 팬들이나 아니면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걸 또 어떻게 보면 팀 자체가 한층 더 성장을 이번 시즌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 시즌 전북과 강원을 좀 비교해서 보면 과거보다 선수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거보다 현재가 좀 더 감독이나 그렇죠. 뭐 이런 스태프들의 대표이사, 역할, 네. 뭐 대표이사의 역할이 좀 더 영향력이 커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커졌죠. 확실히. 이제. 네. 네, 그래서 이 두 팀이 약간 비교되는 그런 활약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강원 FC가 다음 시즌을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시민 구단이 이제 대륙 대회에 진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제가 있었던 성남도 네. FA컵 2014년에 우승을 하고 이제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고요. 그 이후로. 네, 그다음에 경남 FC도 그랬고 네. 마이콩 있었던. 네, 그다음에 인천 유나이티도 이번에 강등이 확정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구도 네,
이제 21년에 3위를 기록한 이후에 점점 네. 내리막을 타다가 이번에 강등 플레이오프에 가게 됐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이런 경우가 해외 리그 팀들도 보면 많이 있잖아요. 맞죠. 막 돌풍의 팀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했던 레스터 시티가 그렇죠.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했다가 좀 얇은 선수층으로 무너져 버리고. 네,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았죠. 네네. 그래서 올 시즌도 사실 프리미어리그의 아스톤 빌라가 챔피언스리그 진출하고 무너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도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강원도 다음 시즌을 어떻게 펼칠지 또 이 양민혁 선수도 토트넘으로 떠났고 네, 그리고 또 황문기 선수가 네. 이 선수가 아직 군문 제기가 안 돼서 네. 또 이 선수가 상무 그 김천으로도 못 가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네.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다음 시즌 전력 이탈이 확실한 상황인 강원 입장에서는 네. 다음 시즌을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실- 봐도 이 두 선수가 핵심이었는데 네. 나가버리니까요. 사실 지난 시즌을 되돌아보면 강원이 그때 플레이오프를 갔잖아요. 그때 네. 문제점을 꼽혔던 이유가 이제 스몰 스쿼드였거든요. 음. 이제 그냥 조그마한 선수단 내에서 계속 이제 로테를 돌리려고 하니까 네. 그마저도 이제 제대로 안 돌아가 버리니까 선수들도 갈리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감독대로 그것대로 말리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문제가 생겼는데 네. 이번 시즌에 강원에 대한 이제 지원금도 조금 더 늘어난다 하고 네. 아마 또 아침을 나가게 되면은 네. 그래도 뭐 조금 상금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경기당 이기면은 네. 그걸 통해서 팀을 확실하게 봉합한다면 다음 음. 시즌에도 또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확신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정도 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원이 다음 시즌에 이 두 선수가 빠진 거를 그대로 좀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거나 발굴을 해서 채워 넣을 것인가, 아니면 좀 전술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좀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렇게 좀 선택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사실 강원이 이게 전술 변화를 하게 되면 진짜 팀 자체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지금 강원의 전술을 보면 네. 진짜 풀백이 어떻게 보면 풀백한테 엄청 의존도가 높아요. 그죠. 양쪽 풀백을 확 높여가지고 네. 진짜 윙어를 어떻게 보면 4명을 만든 전술이거든요. 윙의 윙. 네, 네. 그렇죠. 딱 윙의 윙, 딱 표현이 딱 네. 좋아요. 네. 근데 만약에 황문길도 그렇고 이제 그쪽에 양민혁 이제 양민혁도 있었으니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제 윙 2명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거의 뭐 오른쪽 측면을 새로 네. 개변형을 해야 될 네,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오른쪽 미드필더도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사고가 안 일어날까?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에이스 선수를 대체하다가 망한 경우를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 선수가 좋겠네 영입하다가 그 네. 고 연봉 선수가 망해버리면은 네. 팀이 흔들리는 사례가 많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네. 나중에 그 팀들을 읊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음. 정말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경 제표 이사가 이거는 해결해야 될 네. 문제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무래도. 선수를 1대1로 좋은 선수로 대체를 할 것인가, 네. 아니면 다른 뭔가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대체를 할 때 한 명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두 명으로 네. 그렇죠. 이제 막 로테를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선수는 이게 장점이었는데 그러면 이거의 장점을 가진 얘를 데려오고 이거의 장점을 가진 얘를 데려와서 네. 알아서 빅스쿼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김병 대표 이사가 양민혁을 한 6개월 전에 팔았고 어쨌든 황문기 선수 입대하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 대책을 세워놨으리라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윤곽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인데, 그러면 혹시 두 분이 생각했을 때 네. 강원 FC가 다음 시즌을 위해서 이 선수를 양민혁 선수나 황무기 선수를 대신해서 좀 데려오면 어떨까? 이렇게 약간 아무나 다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아무나. 해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황문길 대신에는 지금 제주의 김태환 선수. 그렇죠. 사실 그렇죠. 김태환 예전에. 선수가 물론 뭐 제주 간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네. 제주에서도 잘 잡고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진짜 그냥 FA라는 가정하에 네. 데리고 온다면 좀 김태환일 것 같은 게 일단 공격적인 능력 좋고요. 우선. 네. 물론 뭐 수비적인 건 아쉽지만 황문기 스타일로 굉장히 유사해요. 이제 오버래핑도 좋아하고 언더래핑도 좋아하고 진짜 그냥 개처럼 뛰어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딪히는 것도 워낙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황문기에는 저는 김태환을 뽑고 싶습니다. 김태환이면 황문기 정도는 대체할 수 있다. 네. 100%는 아니어도 100%는 아니지만 네,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비슷한 모습이 있다. 네, 그래도 한 70% 뭐 30%는 뭐 그러니까 개인의 좋은- 훈련을 통해서 네. 1대1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네, 맞죠. 그러면은 혹시 양민혁 선수는 어떤 선수가 저는 가능할까요? 이번에 이제 뭐 수원 FC에서 나가게 되는 네. 정승원 선수인가요? 아. 그 선수를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직접적인 대체자가 되진 못하겠지만 이 선수도 킥력이 좋은 편이고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이제 아까 말했던 김태환 선수나 만약 한문기 선수가 있었으면은 그 네. 선수가 올라왔을 때 네. 수비적 역할을 또 기대를 할 수도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대체자가 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둘 또 호흡 맞춰본 적 있거든요. 아, 맞아요. 삼성에서 네. 수삼에서 또 뭐 만약에 공교롭네. 하게 된다면 뭐 네. 그쵸. 이 양쪽 이 풀백과 윙어는 둘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 당연하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좀 콤비를 할 수 있는 뭔가 영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FC 서울을 좀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4년 연속 하위 스플릿에 머물렀던 이거를- 팀을 파이널 A에 안착시키면서 비교적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순탄치 않았던 올 시즌의 FC 서울입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시즌 초반에 이제 김기동 감독을 포항에서 데려오면서 사실 네. 김기동 감독이 이제 국내 감독들 중에서는 네, 전략 전술가 중 하나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정효 감독과 함께. 굉장히 기대를 모았죠. 네. 김기동 감독이 네. 오니까 드디어 바뀌겠구나. 네, 드디어 이제 FC 서울이 체질 네. 변화를 하는구나.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많았고 그리고 링가드라는 K리그 역사상 최고의 슈퍼스타를 슈퍼스타. 영입을 하면서 네, 어제도 뭐 릴스 올렸더라고요. 네, 아유, 네네네. 경기 내외적으로 정말 많은 슈퍼스타죠. 신바람을 불고 다니는 분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많았던 FC 서울인데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리그 네. 몇 경기를 봤을 때는 네. 이게 김기동의 FC 서울이 맞나? 그러니까요. 라는 걱정이 좀 들었어요. 제가 경기를 보면서. 초반에는 정말 재미없었어요. 맞아요. 네. 재미도 없고 그냥 뭘 하려는지 안 보였던 네. 진짜 색깔 없던 딱 축구. 맞아요. 진짜 김기동의 축구 그리고 린가드 이 두 개 보려고 맞아요. 맞아요. FC 서울 축구를 초반에 굉장히 주목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처음에는 그 기대를 전혀 사실 충족시키지 못했죠. 포항에서의 김기동을 생각하면 이제 그냥 딱 색깔 있는 축구, 선 있는 축구 딱 네. 그게 대명사였는데 네. 이제 서울에 오면서 초반에는 약간 선수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해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선수들의 이제 좀 주전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까지 오면서 네. 그리고 사이사이에 솔직히 좀 부상도 많이 컸거든요. 네. 특히 맞아요. 기성용 부상이 네. 굉장히 팀에 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점 같이 약간 좀 변수가 많았기에 또 김기동이 좀 흔들리지 않았나 그 네.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팀이 살아나면서 네. 결국에는 리그 4위까지 팀을 올려놓은 것은 그렇죠. 이제 김기동의 축구가 그냥 정말 적응 단계였다. 네. 초반 리그 초반의 부진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새로 선임된 감독은 한 시즌은 지켜봐야 된다. 네. 두 시즌까지는 시간 줘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맞죠. 처음에는 좀 전술을 입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선수들이랑 이제 막 친해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김기동이 약간은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은 4위까지 올라왔다. 사실 이번 시즌 서울의 가장 큰 수확은 이제 전북 이긴 거. 네, 5대 5대1로 이제 대승한 전북 게, 네. 홈에서 이긴 거. 그렇죠. 왜냐면 사실 서울이 전북한테 유독 약했어요. 맞아요. 서울이 진짜 잘할 때도 전북한테 항상 지고 네. 딱 그거였는데 이번에 그 약간 좀 딜레마, 약간 좀 그런 걸 이제 꺾었다는 상성 게 관계를 꺾고 네. 거의 뭐 대첩이라 할 정도로 네. 5대1로 이긴 거면 네. 대첩이니까. 그렇죠. 5대 1이면은 전북 입장에선 참사고. 참사죠, 그렇죠. 참사. 네. 앞으로에 또 조금 각 팀의 이제 조금 방향성이 보인 딱 그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전북도 빨리 좀 돌아와야 될 텐데. 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수원 FC 가보겠습니다. 저번 시즌 리그 11위 최다 맞죠. 실점으로 마무리하면서 강등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은 수원 FC는 김은중 감독의 지도 아래 파이널 A 5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네. 네. 수원 FC 사실 강등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 시즌 5위로 시즌을 마치면서 네. 상위 스플릿에 시즌을 끝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즌 사실 수원 FC를 만나면은 몇 골 먹힐지 모르겠는데 몇 그러니까- 골 넣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의 장. 네, 그렇죠. 네, 그런 하시는 분들이 좋아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네, 그런 팀이었는데 그 축구 대신에 좀 롱볼 축구를 기반으로 김은중 감독이 전술을 구성을 했고 네. 이번 시즌 좋은 성적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사실 네. 중간에 조금 사건 사고들이 많았죠. 정말 많았어요. 수원 FC가 다 네. 특히 사단했어요. 사실 뭐 손준호 선수 이제 그죠. 시즌 초반에 이제 좀 에이스를 데리고 왔다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유니폼 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네. 시즌 중간에 댓글. 이제 중국 축구협회에서 이제 하나 문자가 날라오죠. 그렇죠. 야, 얘 승부 조작했는데 너네 왜 데리고 있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원이 좀 바빠져요. 이제 그렇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그런데 또 그 와중에 권경원하고 권원상. 이수근까지 함께 나가버리네. 네, 팀이 완전히 진짜 공중분해되기 직전인 거예요. 네, 네, 사실 심지어 이제 뭐 임대에서 그러니까 상주나 임대에서 돌아온 박민규 선수 못 써봤고 네. 그렇죠. 뭐 여러 선수들도 못 써본 채 팀을 보냈기 때문에 전용 누수가 너무 컸어요. 네. 맞아요. 손준호 나간 게 네, 맞아요. 그거를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그건 그런 뭐 식으로 나가게 사실 됐거든. 자연재해죠, 그거. 네, 진짜. 네, 진짜 자연재해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분명 수원 왜냐면 이제 주위에 이제 수원에서 뛰고 있는 이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그냥 살짝 엿듣기로는 네. 그 진짜 그 1, 2주 안에 진짜 이게 팀인가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도 너무 안 좋았고 맞아요. 팀 내부에서도 좀 그냥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너무 좀 흔들렸다. 네, 흔들리고 이제 좀 펀치같이 맞은 것들이 많았대요. 아하. 그 과정에서 이제 근데 김은중 감독이 좀 공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미 이렇게 된 거 그냥 해야 된다고. 네.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하자 그만. 내가 뭘 할 수 하더라고요. 리더십을 보여주셨네. 네,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좀 충분히 이제 또 김은중의 이제 약간 좀 물론 경력은 짧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맡은 팀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약간 짬밥도 보여줬다고 저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이제 충격들도 있었고 팀이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이끌어서 5위로 맞췄다. 네. 이건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정말 대단한 있겠네요. 성과죠. 사실 저번 시즌 이제 11위까지 네. 거의 뭐 수원 삼성이랑 당시 이제 득실차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제 맞죠. 기억으로는. 네. 아 마지막 경기 네, 네, 잊지 마지막 못합니다. 경기 네. 득실차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런 팀을 이끌고 리그 5위로 시즌 마친 것은 정말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원 FC 특성상 선수 판매에 좀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이승우 선수나 권경훈 선수의 사태에서 받으시 네. 이제 적절한 금액이 들어오면은 그냥 네. 뭔가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긴 하는데 네. 그냥 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팀에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을 거고. 네, 막 계약도 6개월, 박지수 6개월 막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 걸 보면은 네. 뭔가 팀의 구성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방식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죠. 팀의 색깔이니까요. 네. 그것도. 네. 근데 그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어쨌든 정성원 선수도 이번 시즌 팀이 떠나겠다고 얘기를 한 마당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공수에서 이미 이탈이 일어났고 더 네. 이탈이 일어나니까 네. 다음 시즌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 FC도 다음 시즌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UBT. 그렇죠. 네, 저번 시즌 FA컵 준우승을 기록했지만 김기동 선수가 감독 FC 서울로 네. 나갔고 그리고 그랜트, 제카, 김승대, 고영준, 하창래 선수 등 대거 이탈을 선수들이 하면서 전력 누수에 대한 우려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 데제르비 네. 또 알론소의 전술을 좀 모방한 축구로 박태하 감독 체제에서 리그 네. 중반기까지 그렇죠 중반기까지 선두를 기록하면서 이 태아 드라마라는 라는 별칭을 얻었었던 팀이죠. 맞죠. 이거는 이제 저희 충무이키에 네. 그 전력 분석가분이 네. 포항에 있거든요. 네. 아, 네. 직접 얘기해 주신 내용이라 네네. 그래서 이런 전술을 모방을 해서 네. 어쨌든 시즌 전반기까지는 좋은 성과를 거뒀고 네. 실제로 이거 선수를 기록을 하면서 특히 이제 태아 드라마가 네. 이제 뭔가 이제 저번 시즌 레버쿠젠의 알론소가 음. 거의 뭐 휴가 시간에 막 골 넣고 해서 음, 무패를 계속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다만 반 시즌까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쵸. 유통기한. 네. 이제 약간 좀 이제 단편 드라마였죠. 애석하지만. 단편 네, 드라마. 애석하지만. 그래서 전술이 파회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다른 팀들도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또 이렇게 색깔 있는 팀이면은 더 이제 분석을 많이 네, 하니까 이게 제가 K리그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네. K리그 팀들은 뭔가 리그 1위 팀이라도 상대를 잡기 위해서는 맞아요. 팀백을 구사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게 좀 놀라워요. 맞아요. 아무리 이제 전력적 색깔이 분명한 팀이라도 네. 승점을 얻기 위해서는 네. 그냥 컨셉을 잡고 나온 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맞죠.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이 즐겨 보시는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해외 리그에서는 네. 감독이 나는 죽어도 네. 라인 안 내려 이런 우리 팀. 네, 그런 고집이 있는 하젠위틀과 네, 감독들이 있는데 로셀 마틴. K리그는 그런 거 없다. K리그는 그런 거 없다. 네, 1위 이기기 팀도 위해서라면 우리가 뭐 전승을 달리고 있어도 택백할 수 맞아요. 있다. 네. 우리 안 나가. 네. 전방합방 안 할 건데 네. 니들이 들어와. 이런 팀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항도 희생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술이 파회당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압박을 대신해서 내려앉는 전술을 택한 네. 포항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데제르비의 팀들이 이제 저점일 때 나타나던 현상인 네. 중원 삭제 뻥축구의 문제가 점점 드러나기 맞죠. 시작했고 그렇죠. 그리고 선수 부상 문제도 팀의 발목을 잡으면서 네. 특히 이호재 선수 저는 부상이 너무 컸다고 생각을 하고 맞죠.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조르지 이런 선수들이 있었지만 네.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팀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르지가 굉장히 아쉬웠어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르지에 대해서 물론 타팀 팬이지만 조금 네. 약간 좀 기대감과 애정이 약간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사실
포항이 이제 그랜트는 물론 뭐 빼고 이제 특히 제카 당한 게 굉장히 커요. 네. 당연하죠. 마무리해줄 수 있는 웨잉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조르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초점을 맞추면서 봤는데 네. 시즌이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그 공격 스탯이나 아니면 그 위협도 그게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 점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조르지가 과연 내년 시즌에 잘할까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은 안 들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포항은 이번 시즌 한 경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콜리아컵 가장 네. 큰 경기가 포항에게 남아 있어서 네.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진출할지 못할지가 결정이 되는 네.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됐어요. 근데 사실 울산을 잡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조금 걱정이 많이 네, 되긴 해요. 이번 시즌 울산한테 약한 모습을 보였던 네. 포항이라 그렇죠. 근데 뭐 컵대회는 한 경기니까 맞아요. 단판 승부니 단판이면 또 기적이 진짜 일어날 수 모르거든요.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간판 승부는 진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네. 이 경기에서 과연 이 포항이 태아 드라마의 네. 태아 드라마의 마지막 이 완결을 완벽하게 찍을 수 있을지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즌 이제 코리아컵 우승을 하면은 네. 성공한 시즌이에요. 그렇죠. 그냥 누가 봐도 맞아요. 성공한 시즌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어찌저찌 성공했기 때문에 네, 네. 전력 누수에도 불구하고 FA컵 우승한 시즌이 되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음 시즌도 박태하 감독 체제로 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우승을 못하면은 좀 압박이 커질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사실 이게 기울게 되네요.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K리그 팀들 몇몇 살펴봤는데 네. 사실 우리 한국 축구 팬들 중에 K리그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거의 대다수가 그렇죠. 네, 슬픈 사실이지만. 해외 축구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근데 이제 K리그도 많이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죠. K리그도 좀 관심 가지고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좀 익숙한 뭐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랑 조금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스플릿 라운드도 네, 뭐 그런 게 있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맞아요.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K리그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스플릿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당연히 축구 리그는 그렇죠. 그냥 풀리그로 하는 거 프리미어리그처럼 아닌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상스 하스라는 생각했었어요. 개념이 없죠. 네네네. 네. 그런 개념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그럼 어떻게 해야 진출하는 거냐, 이 스플릿을 나눠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도 근데 뭐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러면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거기도 유럽에도 이제 챔피언스리가 있고 유로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새로 하나가 신설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 시즌부터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가 있고 네. AFC 챔피언스리그 2라고 거의 뭐 유로파 리그라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아챔 순위에 따라서 네. 이게 아챔 순위가 아니라 리그 순위에 리그 따라서 아챔 진출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네. 그래서 리그 우승을 하면은 엘리트 본선에 진출을 하고요. 네. 2위는 엘리트 진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합니다. 네. 그리고 리그 3위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2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김천상무를 설명하면서 말했지만 네. 김천상무는 순위권에 들어도 프로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 아침에 가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순위 한 계단씩 밀리게 되겠죠. 네. 지금 이제 김천상무가 3위를 기록을 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잡해집니다. 네.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도 네. 이게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뭐 얘기를 하자면은 네. 코리아컵 일 아직 남겨두고 있죠. 네. 그래서 코리아컵 우승팀이 만약에 K리그 1 4위 안에 들었을 때는 네.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진출을 하고 네. 5위 이하를 기록했을 때는 네. AFC 챔피언스리그 2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포항이 지금 이제 리그 6위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AFC 챔피언스리그 2에 진출하게 됩니다. 우승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나갈 수는 있다. 네. 챔피언스 그렇죠. 리그. 하지만 네. 위의 경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도 지금 AFC 챔피언스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AFC 챔피언스리그는 이제 K리그와는 다르게 네. 추춘제로 진행이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는 제도죠. 네. 그래서 이게 우승팀이 또 어디 진출하고 어디 진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네. 아직 그거에 따라서 뭔가 조항이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 약간- 이거 나중에 갈드컵이 열립니다. 아니 지금 진짜 다 꼬였어요. 네. 그냥 맞아요. 갑자기 다 모든 리그나 이제 대회들 다 개편을 해버리니까 네. 그냥
서로 약간 합의된 것도 없이 다 바꿔버리니까 맞아요. 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팬 입장에서 보기에도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복잡하다.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그냥 결과 나오고 뉴스로 보는 게 네. 아 그렇죠. 사실 마음 편하긴 하죠. 사실 한국 팀한테 마음 편한 시나리오는 네. 그냥 리그 순서대로 쫙 진출하는 건데 맞아요. 아무리 저희가 한국 사람인데 네. 한국 팀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는 건 그렇죠.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그렇죠. 우승하게 된다면 네. 그때 또 따져보는 것도 네. 그러니까요. 또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내가 봐도 이거 아무리 봐도 나중에 논란이 터질 것 같아요. 네네네.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맞아요. 규정이 없는데 어떡하지? 네. 그리고 김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나가 버리니까 이걸 또 누가 채울 거냐 이제 그런 것도 문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어떻게 진출하냐 한번 네. 살펴봤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K리그는 A와 B로 나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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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럼 B는 우승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B에서 1위를 하면 B에서 일하면 그냥 7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명예를 가져가는 그냥- 것이죠. 그렇죠. 그냥 딱 중간 네. 중간 그냥 사실 근데 7위는 네. 사실 강등당할 염려는 없는 순위잖아요. 맞죠. 사실 7위를 기록했다는 거는 네. 이제 7, 8위 정도 되면은 좀 밑에 것들이랑 그렇죠. 좀 점수차를 유지하면서 네. 그래도 살았긴 했는데 상스 가면 확정했을 텐데 아쉽다 정도. 그렇죠. 네. 편안하게 그냥 시즌을 네. 마무리할 수 있다 정도. 이제 사실- 롯데도 돌려주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 편이라 어쨌든 거기는 제가 언급할 가치 따로 없는 것 같고 7위, 그렇습니다. 8위는 뭐 광주가 7위를 차지를 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에 10위 12, 네, 11위, 이제 12위. 탑 10이긴 해요. 그죠? 네, 탑 10. 탑 10인데 풀팀이 12개. 네, 네. 10위에 위치해 있는 팀이 굉장히 낯선 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북 현대 모터스가 현재 탑 10, 10번째 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번 시즌. 저는 진짜 작년 수원 삼성 이어서 올해 전북 현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그쵸.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역사상 최악의 시즌을 달렸던 네, 역사상 전북 현대가 승강제로 개편이 되고 4위 네. 이하로 떨어지는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시즌은 현재 10위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전북 역사상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약간 지난 시즌에 수원 삼성은 약간 조금 예견된 일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 전 시즌에도 이제 뭐 오영규의 뭐 음. 이제 버저비터로 겨우 뭐 잔류했고 그런 건데 약간 전북은 지난 시즌까지 아침 나가는 팀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도 나가고 있고. 뚝 네. 떨어져 보니까 그냥 약간 이게 맞나? 약간 현실 부정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2순위에 그러니까 사실 수원 삼성이나 뭐 이번에 강등의 인천 같은 팀은 네. 강등 프로비나 이런 거 한번 찍먹해 봤으니까 맞아요. 강등이 돼도 뭐 갈 때 갔네 그쵸. 라고 이해는 되는 느낌이었는데 버티다가 안 됐구나. 전북은 뭔가 그냥 천재지변 네. 맞은 느낌. 그냥 맞아요. 번개가 하나 떨어진 느낌이에요. 네, 그냥- 팀 막 구장에 뭐 수맥이 갑자기 생겼나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왕자님이 갑자기 어디 노비가 되어 있는 갑자기 거예요. 맞아요. 막 용모를 저질러가지고 그쵸. 막 칼 쓰고 노비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런 팬들도 아마 보면서 에이 설마 전북이 네. 설마 이러면서 봤는데 선수들도 에이 설마 우리가 에이,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에이. 했을 거예요. 어. 네, 근데 가다가 이제 진짜 이상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돼서 열심히 한 거지. 아무튼 지금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북 현대 모터스입니다. 네. 그래서 감독들도 계속 바뀌었죠. 처음 시작을 페트르스쿠 감독. 네, 단버지가 했는데 네, 단 그쵸. 페트르스쿠 감독이 시작을 했는데 4월 6일에 사임을 했고 박원재 감독 대행 체제에서 한달 이어가다가 정도, 네. 한 달 정도 이어가다가 김두현 감독을 5월에 선임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한 달 반 동안 감독 대행을 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아하. 어쨌든 감독 대행이라는 기간 동안 네. 그동안 감독이 정해지지도 않고 계속 루머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선수단이나 팀원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을까라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그럼 누가 어떤 감독님이 오는 거지? 그렇죠. 어떤 축구를 해야 되는 거지? 내 그렇죠.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네. 실제로 성적도 그동안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잃어버린 승점이 너무 많고요. 네. 그 이후 이제 23년에 이제 김도현 감독이 전북 감독 대행을 했죠. 그렇죠. 네. 김상식 감독 네. 대신. 네. 김상식 대신에 했는데 네. 그때는 좋은 성과를 거둬서 김두현을 정식으로 선임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정말 리그 1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성적표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약간 김도현을 선임한다 했을 때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네. 분명히 뭐 인감도 네. 해봤으니. 감독 대행 때 분명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선임을 안 할 이유는 없었지만 다만 그때 의문이 들었던 건 아마 좀 축구를 오래 보신 팬분들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초짜 감독인데 왜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왜 데리고 오지? 네, 이게 제가 이제 두 팀을 나중에 말하겠지만 네. 세 팀이 이렇게 위기에 빠진 게 네. 위기의 상황에서 초짜 감독을 선임을 한 게 다 독수가 됐어요. 그렇죠. 반면 이제 네. 리그 아까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리그 9위에 있는 대전이 네. 살아난 건 이제 황선홍이라는 맞죠. 그렇죠. 아무래도 리그에서는 좀 경험이 많고 네. 이런 위기에서 팀을 살려본 경험이 있는 감독을 데려온 게 네. 결국에는 신의 한 수가 되긴 했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전북이 돈을 많이 안 쓴 것도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별의별 선수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그렇죠. 이승우, 그렇죠. 권창훈, 그다음에 김태환 데리고. 뭐 전진우도 이제 뭐 데리고 오고 막 그랬는데 네. 사실 저는 여기서 제일 문제는 이제 외인 선수들이 실패를 했다는 점 첫 번째. 티아고도. 네, 그렇죠. 티아고가 실패한 게 제일 커요. 네. 시즌 초반에 이제 포항과 아침에서 할 때는 딱 잘했는데 그 이후에 네.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네. 사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조금 뭐 이승우나 그런 선수를 데리고 왔음에도 네. 사실 이승우는 이제 좀 팀 완전히 그 선수 중심으로 플레이를 안 하면 조금 갈려지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전북에서 사실 어떻게 이승우라는 선수 한 명만 보고 플레이를 하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승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네. 그래 보니까 완전히 성적까지 다 꼬여버리고 진짜 네. 아예 그냥 팀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고 네. 사실 돈을 이렇게 쓰면은 사실 성적이 어느 정도 보장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좀 성적까지 무너져 버리면 팬들 입장에서도 아 우리가 얘네를 뭘 믿고 응원해주지. 사실 지금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분명히 다음 시즌에는 약간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예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전북은 사실 저번 시즌도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까지도 성적은 뭐 순위는 높아도 경기력은 진짜 그렇죠. 처참하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골맞던 것들이 터진 시즌 네. 아닌가 네, 그냥 싶습니다. 단체로 터져서 네. 정말 종양 직전까지 온 시즌이라 네. 생각을 하는데 네네. 지금 아직 순위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11위 팀이 이제 이번 시즌 K리그2 2위인 아산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겠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산을 만난 팀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올 시즌을 잘 이겨내고 내년 시즌에는 또 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네. 지켜보는 근데 거. 진짜 강등하면 충격일 것 같아요. 전북 사이즈가. 너무 아, 충격이죠. 강등되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는 2부 팀이 아침 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어쨌든 추춘제로 진행이 되니까. 네. 어쨌든 근데 전북은 이제 챔피언스리그 그 2에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엘리트는 아니고. 네. 근데 어쨌든 뭐 유로파리그권이라도 네, 유로파리그의 2부 리그 팀이 신선합니다. 국내에선 없었을. 맞아요. 예전에 한 번 있었어요. 전남인가? 네. 아 그렇죠. 한 번 맞아요. 있었던 네.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로 처음일 거예요. 근데 뭐 일단 전북이란 팀 자체가 강등을 당한다는 게 진짜 정말 수원 강등 이상의 충격. 네. 저는 진짜 그 수원도 이상이라고 충격이었는데. 당연히. 근데 수원은 무너질 조짐이라도 있었지. 전북은 에이 설마 전북이 네, 말도 안 돼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 갑자기 거죠. 딱 그냥 당장- 풀썩하고 쓰러진 느낌. 네. 진짜 거인이 그냥 골마 있는 상처 다 숨기고 있다가 쓰러진 느낌. 네, 네. 진짜 그런 느낌이라 네. 강등 당하면 정말 충격일 것 같아. 사실 맞아요. 이 순위에 있는 것도 충격인데. 네. 맞아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순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맞아요. 뭐 프리미어리그로 따지면은 맨시티가 갑자기 강등권 경쟁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만큼 아주 문제가 많았던 전북입니다. 이어서 그 바로 아래에 11위에 위치한 게 이 대구 FC입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 최원건 감독이 8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면서 11위를 기록하고 경질됐고요. 이후 박창현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대체할 감독을 빨리 구했지만 역시 위기의 상황에서 처음으로 성인 팀을 지휘하는 선택을 한 것은 굉장히 실패한 감독 선임이 됐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프로 첫 커리어 감독을 그렇죠. 선임을 한 게 악수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대학교 팀을 지휘한 경험이 있는 박정 감독이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잔뼈가 굵은 감독을 선임을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렇죠. 좀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 저는 최영건 감독이 잘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따로 반박을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네. 뭐 그 전에 뭐 아침도 보내고 분명 맞아요. 대구와 인연이 있는 감독은 맞지만 네. 8경기 1승이면 사실 대구한테 만족스러운 성적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다음 감독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적을 냈어요. 맞아요. 사실 굉장히. 이러면 굳이 네. 바꿀 필요가 있었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약간 좀 싶긴 바꿀 한데.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사실 그 과정에서 물론 뭐 대구 프런트에 대한 조금 뭐 불화설 그런 것도 맞아요. 있었지만 네. 감독이 이렇게 흔들리면 사실 선수들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게 조금 축구에서의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뭐 세징야나 아니 뭐 에드가 그런 선수들이 있음에도 그 선수들도 제대로 된 활약을 못 해줬고 사실 다른 에이스 선수들도 많이 못 해줬어요. 특히 네. 황재원. 황재원. 네, 저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뭐 고재현 뭐 그런 선수들 얘기하지만 저는 진짜 황재원이 제일 아쉬웠던 게 네. 지난 시즌에 진짜 막 베스트 될 정도로 엄청 잘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이번 시즌 초반부터 막 계속 공격할 때도 같은 패턴 보여주면서 막히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선수들 풀도 굉장히 좀 아쉽다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구는 또 몇 년째 계속 세징야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동상.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문제점이 대구가 계속 세징을 해줘 축구가 되고 있는 네. 게 문제 맞아요. 같아요. 어떤 감독이 결국 이제 새로 감독이 오더라도 네. 결국엔 세징야가 가장 중요한 선수고 그 선수를 맞춰줘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세징야가 부진하면 그 경기가 내려앉는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게 결국 대구가 잘 풀리면 좋겠지만 결국 세징야 혼자 모든 통나무를 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즌 세징야만 너무 빛나는 시즌이었고 네. 심지어 그 세징야도 이제 부상으로 이탈을 이렇게 하는 그렇죠. 기간이 있었으니까 네. 그 기간에는 뭐 거의 뭐 대구가 아닐 정도로 그렇죠. 이게 한 나쁜 모습을 선수의 의지를 하게 되면 네 그 선수가 무너졌거나 아니면 떠났을 때 엄청나게 팀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다른 사례들도 많았죠. 워낙 역사적으로 증명된 네, 사례고 전 개인적으로 수아레즈가 생각나네요. 아, 그렇죠. 맞죠. 리버풀에서 수아레즈 네. 떠나고 막 무너지고. 네, 렌발 보시죠. 네네 그렇게 이제 가버리는 망테크를 타버렸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네. 대구는 이제 세징야가 전에도 나이 많다 얘기가 있었는데 더 세월이 지나고 사실 있으니까 에드가 세징야는 네 뭐 이제 연로 대우 받으면서 그렇죠. 뛰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네. 경기력 보면 클래스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 전에 비해서 그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그 경기수의 텀이 네. 점점 길어지고 점점 있어요. 길어지고 네, 그건 이제 당연한 수순이니까 네. 네, 그 세월의 노인을 힘이니까. 좀 그만 그렇죠. 혹사시키니 네, 계속 혹사시키니 네, 그래서 빨리 좋은 선수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이제 좀 팀적으로 좋은 축구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네. 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는 세징야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네, 거의 한 4년째 그러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제 세징야도 나이도 먹었고 사실 대구가 어린 선수들이 뭐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선수를 주축으로 다시 한 번 더 팀을 꾸리면은 분명히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또 문제되는 점이 계속해서 브라질에서만 용병을 데려오거든요. 아 그렇죠.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브라질 선수를 계속 데려오면은 통역관이 뭐 별도로 필요가 없으니까 네, 어쨌든 브라질 선수 데려오면은 그거 한 명만 고용하면 되니까 네, 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근데 그만큼 또 선수를 찾아보지는 풀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이제 브라질 선수들의 K리그 타율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아 풀이 좋지 않아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좀 찾아보는 현명함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이제 서울이 데려온 야잔 이런 같은 그렇죠. 선수를 보면은 네. 충분히 아시아 리그나 이런 좀 변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네. 곳에도 좋은 선수가 많거든요. 네. 그런 곳을 찾아보는 노력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브라질 선수 네, 네이마르 커넥션을 멈춰라. 네이마르. 네. 와, 네, 네이마르 한국 좋아하잖아요. 한국 터진다 진짜. 네, 네. 뭐 티익스프레스 한번 타야지. 린가드와 네이마르가 와. K리그? 야, 난리 납니다. 흥 네, 그렇습니다. 최고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12위 팀 우리 아이고, 인천 결국. 유나이티드입니다. 정말 결국 강등당한 생존 왕. 그래서 전북과 마찬가지로 조성환 감독을 7월에 내보낸 이후에 감독 대행으로 소중한 시간을 한 달이나 소비해 버렸던 인천이고요. 감독 경력이 없는 신인 감독 최영근을 선임했지만 강등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조성환 감독님께서 이제 조금 약간 자진 사퇴를 하셨죠. 어떻게 거의 보면 뭐 네. 사실 언젠가는 있어야 할 일이었지만 서로 너무 안 좋은 타이밍에 이별을 해버렸어요. 네. 그냥 조성환 감독하고 인천 너무 오랜 인연도 있었고 그 사이에 네. 추억이 엄청 깊었던 사이잖아요. 네. 근데 조성환 감독이 떠나고 나서 사실 인천은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지켜왔던 감독님을 떠나보내고 네. 새로운 체제를 맞이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적응 자체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이 변화를 성급하게 약간 빠르게 가져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큰 변화를 한 번에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 사귀었던 사람이랑 네. 헤어지면은 그게 있잖아요. 그
여운이 있는데 네. 너무 크게 남아서 네. 맞아요. 그거를 감독 교체를 빨리 안 하고 네. 좀 너무 시간을 질질 끈 게 네. 강등의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사실 합니다. 사이에 여기도 이제 한 달이나 허비를 했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중간에 감독 대행을 맡았던 이제 변재섭 수석 코치가 네. 이제 조금 못한 건 아니었어요. 냉정하게 이제 왜냐 수석 코치로서의 또 한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영근 감독이 왔지만 최영근 감독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인천 다큐멘터리가 또 나왔어요 유튜브에서. 네. 거기를 보면은 하는 말이 자기가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관례상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네. 부족했던 게 맞아요. 아하. 역시 무고사가 그렇게 해주고 네. 다른 저건 선수들도 물론 뭐 팬들은 열심히 안 뛰었다고 하지만 진짜 열심히 뛰었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 사이에 또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물통 사건. 아. 저는 그게 구단 전체를 무너뜨렸다고 봐요. 네. 자, 그 중요한 시기에 팬들이 갑자기 그 사고를 쳐버리니까 네. 응원석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선수를 뭔 힘으로 뛰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4백과 3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네. 선수들은 3백 체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축구를 했는데 갑자기 4백으로 네, 바꾸면서 맞죠. 이게 사실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좋은 전술이라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라 하면은 익숙하지가 그쵸. 않잖아요. 네. 예, 게임에서 그냥 바꾸면 사실 바꾸어지는 거지만. 쓸백하고 풋백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진짜. 정말 커요. 네, 진짜. 이게 센터백 움직임도 움직이는데 쓸백이라고 해서 그 센터백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위에 미드필더, 공격수, 윙어들 뭐 하다하다 이제 골키퍼도 어떻게 스위핑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네. 근데 이걸 팀이 과연 그 몇 년 동안 해온 걸 어떻게 진짜 몇 주 만에 적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서서히 바꾼 것도 아니고 이제 갑자기 바꾸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최영근 감독도 내가 좀 실수를 했다라고 인정을 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마지막 경기에는 이제 3백을 꺼내 들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했는데 네. 그리고 그 경기도 승리를 거두지 그쵸. 못하면서 그렇죠. 사실 마지막 단연 실패라고 말았어요. 경기에서 꺼내든 건 좀 늦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어떻게 네. 보면 마지막 발버둥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바보적 그렇죠. 발버둥. 네.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포백이 맞았다는 걸 증명해 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엔 3백을 꺼냈지만 마지막엔 늦었다. 잔류에 실패했다. 너무 늦어버렸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외인들이 사실 무고사가 이제 리턴한 거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네. 뭐 이제 제루소하고 움푸쿠 굉장히 아쉬웠고 네. 그리고 이제 신진호 진짜 뭐 여러 좀 이적 사과 끝에 데릴 것 같지만 신진호가 기대했던 모습을 아예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사실 네. 뭐 이명주, 신진호 엄청 조합을 기대를 했는데 사실 신동 선수가 부상도 많았고 맞아요. 빠진 기간도 너무 많아서 근데 그로 인해서 신진호 선수가 그만큼 연봉을 잡아먹었잖아요. 네. 네. 그만큼 잡아먹은 만큼 이제 다른 선수들이 메워줬어야 됐는데 네. 아무래도 너무 연봉 파이가 큰 선수니까 네. 그것을 대체해줄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지 못했고 결국 그 선수들의 체력 과부하가 일어나면서 팀이 퍼진 게 아닌가 네, 맞아요. 원인이 좀 짐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 팀 전북부터 대구, 인천까지 강등권에서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세 팀을 만나봤는데 모두 다 감독 경험이 없거나 굉장히 초짜 감독을 선임한 게 결과적으로는 악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물론 아마 이게 좀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떤 베테랑 감독이나 좀 약간 좀 유명한 감독이 굳이 강등권 팀에 와가지고 자신의 네. 커리어를 약간 어떻게 보면 망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네. 그 도박수를 걸겠어요. 네. 다만 그런 약간 좀 한계가 있다 해도 그걸 데리고 오는 능력이 프런트의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세 팀 다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민구단인 대구하고 네. 인천은 조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재정적인 문제든 아니면 조금 팀 퀄리티의 문제든. 네. 다만 전북은 아니잖아요. 전북은 선수 퀄리티 좋아. 그렇죠. 돈이 있어. 지원도 해줘. 네. 내년에 또 그 돈 쓸 수 있어. 네. 근데 감독을 이렇게 데리고 온다. 이거는 자기 팀 스스로 망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물론 감독 대행 때 성적이 좋아서 선임을 했다 이런 건 결정은 이해는 되지만 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확실한 카드를 꺼냈어야 네.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있는 것 사실 같습니다. 진짜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도 네.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증명된 팩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 도박수로 그걸 부정시키려고 한 건데 네. 너무 과도한 도전이 아니었나. 맞아요. 그래서 해외 리그, 프리미어 리그들을 또 예로 들자면은 강등권에 위치한 팀들이 데려오는 감독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렇죠. 뭐 공공재라고 불리는 감독들이 있잖아요. 네, 뭐샘 엘러다이스, 샘 아저씨, 네, 네. 그리고 뭐 예전에 또 마크 휴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앨런 파듀, 네, 아니면 뭐
라니에리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라니에리. 옛날에는 히딩크 감독 히딩크가 그렇죠. 히딩크 그런- 고급 짬통 전문. 네네. 그런 감독들의 약간 공통점이라고 하면 좀 나이도 있고 네. 그만큼 이제 감독 경력이 되게 많고. 네. 그렇죠. 또 네. 여러 팀이에요. 여러 팀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네네네. 그리고 항상 뭔가 하나씩 했죠. 네. 1분 이상을 네, 하고. 네. 1인분 이상을 하고 롱포를 좋아하는 맞아요. 감독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딸깍. 근데 수비력은 또 좋아서 경기력은 재미없다 비판을 맞아요. 받았지만 결과를 결과를 내면서 증명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좀 이제 산전수전 다 겪어본 그런 감독들을 데려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K리그에선 이번 시즌 세 팀이 모두 초짜를 데려왔다. 네. 그게 다만 좀 살아남은 대전이 조금, 네. 황선홍 감독 같은 경험 많은 감독을 데려온 게 네, 저는 잔류할 수 있었던 결국 배경이라고 생각을 그게 합니다. 딱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게 데뷔되어서 그게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데뷔돼서. 환성 감독이 이제 올림픽에 못 보냈다는 그 약간 좀 문제점을 껴안고 이제 왔지만 네. 사실 축구를 좀 오래 보신 팬들 분이라면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대전은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겠구나. 그냥 그 짬이라는 게 진짜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세 팀이 아주 힘들어 하고 있다. 한 네. 팀은 굉장히 힘든 곳으로 다시가 아니죠. 네. 힘든 곳으로 가고 말았다. 이브리그도 축구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알잖아요. 네네네. 이브리그 맞죠. 친구가 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K리그 1부 리그 팀들을 봤는데요. 우리 2부 강등을 네. 당한 팀들이 있다면 올라온 팀 승격을 있죠. 하는 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축하드립니다. 창단 이래 아. 11년 만에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올라왔네요. 네, 안양 여기랑 가깝거든요. 아 정말 수도권 팀이 올라와서 네, 정말 그쵸. 좋죠. 이제 직관하기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양에서 거의 뭐 10년 가까이 코치 생활한 유병훈 감독이 있는데 네, 이 감독이 이제 초보 감독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딛고 네, 유연한 전술로 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양이 지금 이제 안양밖에 승격을 확정한 팀이 없죠. 네, 네. 아직 이제 2부 리그는 네. 승격 플레이오프 한 경기가 남아 있어요. 네, 네, 전남하고 이랜드 경기가 남아 있고 네, 그리고 거기서 올라온 팀이랑 이제 K리그 1 12팀이 대결을 하고 네, 이제 K리그 1 11위 팀이랑 네, K리그 2 2위랑 대결합니다. 2위가 네. 아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산이랑 한 팀이 붙고 네, 이제 전남 이랜드 승자 중에 네, 그 이제 K리그 1 팀이랑 하나랑 붙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최대 두 팀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양의 올 시즌 축구를 조금 돌아보면서 재미있는 점을 좀 보자면은 네. 스쿼드가 일단 리그 내에서 굉장히 고령에 속하는 네. 안양입니다. 그리고 득점 순위권에 드는 선수가 20위 안에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보면서 의도를 의심했어요. 네. 근데 밑에 권의 순위가 굉장히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은 한 선수 두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네, 여러 선수가 돌아가면서 골을 넣는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좋은 점이고 네. 하지만 또 예상을 했을 때 일부 리그에 올라오면 그래도 한 방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 네. 카운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승격한 팀의 한계가 항상 그거예요. 네. 마무리해줄 선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런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게 안양인데 과연 안양이 내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안양한테 걱정을 했던 게 이제 백동규 선수가 이제 수원 삼성으로 이적을 했어요. 근데 네. 백동규 선수가 안양에서 엄청 중요한 자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주전 센터백이기도 했고 이번 시즌에 사실 약간 주장으로 이제 좀 얘기 거론될 정도로 네. 안양에서 엄청 이제 주축 선수. 네, 주축 선수였는데 네. 센터백이 갑자기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되면서 네. 안양의 과연 수비가 음. 이번 시즌은 좀 어떨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좀 아쉬웠다고 평가받는 게 수비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오히려 백동규가 나가면서 오히려 이제 좀 센터백들끼리 좀 조합이 바뀌고 스타일도 바뀌어버리면서 오히려 아예 축구가 새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윈라인들도 점점 정리가 되고 네. 그러면서 또 더 간결한 축구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축 선수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잘 메워서 네. 승격을 성공을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갑자기 돌풍의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 경우 아니면은 이렇게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을 한 경우 모두 약간 다음 시즌에 대한 우려가 생길 것 같은데 네. 안양도 굉장히 활동량을 요구하는 전술을 쓰는 팀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과연 다음 시즌에 이렇게 활동량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을 때 뭐 부상 이탈이라든지 뭐 주축 선수 이탈이라든지 뭐 이런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좀 고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네, 듭니다. 실제로 시즌 중반기에 이런 강도 높은 전술 때문에 부상이 많아서 네. 잠깐 부진을 겪었던 기간도 있어요. 리그 3연패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이제 일부 리그에서는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네. 일단은 스쿼드를 좀 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일 그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안양의 지금까지 보였던 문제점 이런 네. 걸 잠깐 봤을 때 일단 결정 지어줄 수 있는 뭔가 선수가 없다는 공격적인 거. 선수가 없다. 그리고 조금 고령. 스쿼드가 어쨌든 얇기 때문에 네. 뭐 부상 이탈이라든지 이런 선수층이 좀 얇다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우리 안양한테 우리 두 분이 추천해줄 만한 내년 시즌을 위해서 이 선수들 정도 영입하면 어떨까요? 하는 선수들이 좀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톱으로는 사실 지동원 선수가 아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치 형님. 네. 오, 사실 말튼. 이 선수가 뭐 활동량이 많고 이런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전방에 설 수 있는 센스가 있고 이번 그렇죠. 시즌 뭐 부상이 많아서 뭐 많은 경기를 못 뛰었지만 네. 어쨌든 복귀해서 보여줬던 폼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클래스가 있는 네, 선수니까. 클래스가 있는 선수라 이 선수가 영입이 된다면 최전방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주지 못하겠지만 네. FA로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 망해도 장땡이고 음. 성공한다면 대박인 영입이 될 것 같다.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의 약간 상징적인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런 올라온 팀들의 스타 네. 선수가 필요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카리스마가 선수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선수도 왔는데 너도 안 올 거야 이러면은 그렇죠. 나도 갈까 생각되거든요. 선수 입장에서. 네. 또 이게 지동원 선수가 이 포스터의 중앙에 딱 박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없는 굉장히 거랑 또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베테랑이라 그렇죠. 또 아, 이런 경험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팀을 하나로 뭉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 해외에서의 잔뼈도 아주 아주 네. 굵고 네. 그리고 또 해외 리그의 약간 하위권 팀들에서 많이 그렇죠. 활약을 했던. 아우크스부르크, 썬덜랜드 뭐 이런 그렇죠. 팀에서 강등권 팀에서 뛰어본 활약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멘탈 관리를 제대로 해줄 것 같아서 네. 전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이런 팀의 유망주 선수들에게 또 우상이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지동원 선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선수 또 있나요? 저는 오히려 약간 선수보다는 오히려 안양 스카우터진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안양 스카우터진이 최근에 좀 이제 영입한 선수들 목록을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특히 이영식 선수. 이영식 선수.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무명의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그 선수를 이제 스카우터진들이 이제 좀 이제 J리그나 그런 데 다 뒤져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저는 사실 안양이 이번에 이제 좀 뭐 루머들에 따르면은 네. 조금 더 지원금이 많아질 거라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 과정에서 아마 안양도 재정적인 지원들이 좀 많을 텐데 네. 그럼 사실 K리그뿐만 아니라 J리그에서 스트라이커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어허. 진짜 변방 리그에서 데리고 오는 것도 사실 일부 리그 가서 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 새로운 방법이거든요. 네. 왜냐면 팀을 개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2부랑 1부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안양의 스카우터진들이 좀 더 빡세게 일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아예 새로운 자원을 발굴한다. 발굴한다. 저는 뭐 유스나 이런 데서 발굴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사실 안양 유스가 뭐 그렇게 유명한 편은 아니지만 사실 네. 좋은 선수를 충분히 있는 팀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대로 스카우터진들 능력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평가를 맞아요, 하는 팀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이 대학 리그 뛰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유리그, 그쵸. 정말 많죠. 네, 네, 유리그. 네. 유리그 선수 뭔가 혹시 아시는 선수 있나요? 아는 선수? 유리그 네. 어 네, 모른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런 질문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톱으로 지동원 선수를 한 명 추천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이 풀백진 네. 풀백 사실 지금 현대 풀백 축구에서 풀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풀백진이 나이가 많아요. 주현우 선수 34살, 네. 이태희 선수 32살, 네, 김동희 선수 31살이기 때문에 네, 나이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뭐 아까 말했던 김태환 선수 그렇죠. 데려올 수 있다면 정말 사실 좋겠죠. 네. 지금 아마 국내 축구에서는 아마 황문기한테 조금 가려져 있는 좀 핫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제일- 나중에 한번 국대는 갈 것 같은 선수예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청대도 꾸준히 갔었고 맞아요. 청대 같지. 그랬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김태환 선수도 뭐 언젠간 뭐 물론 지금 제주도 일부에 있지만 네. 더 좋은 팀으로 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네. 풀백 근데 안양이 사실 저는 여기서 풀백을 바꿀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가도 나쁘진 않다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또 1부 리그 처음 올라갔을 때 또 막상 얼리거나 아니면 경험 없는 선수 쓰긴 그것 때문에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생각나는 선수는 없고 일단 네. 톱으로 지동원 선수 정도 데려오면은 안양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네. 득점력도 있고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이기 때문에 팀의 스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 시즌 K리그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서 팀들 한 번씩 쭉 봤고 그리고 승격을 확정지은 안양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즌 K리그 올 시즌보다 더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사실 그쵸. 이제 관중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이 이제 겨우 이제 3만 평 관중을 놀랬지만 실패는 했죠. 네. 사실 전 다음 시즌 분명히 좀 해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포츠 팀들이 막 재밌어지고 잘 나가게 되면은 지역 사회 발전도 되고. 그렇죠. 네. 지금 올 시즌에 봤던 뉴스 중에 이 강원이 몇 시즌 만에 최고 관중 수 네, 이런 맞아요. 것도 기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막 강원도에 오시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렇죠. 네, 사람들이 닭갈비도 많이 먹고 네. 네. 좋은 거 춘천.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네, 사실 네. 춘천의 요즘에는, 명물.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는 사실 주위에 몇몇 친구들은 이제 네. 그 동네에 놀러 가는 길에 축구를 보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요즘에는 그 동네 축구를 보기 위해서 놀러 가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지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네. K리그가 내년에도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사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국가대표의 이제 성적에 따라서 이제 항상 바뀐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저는 다음 시즌 K리그가 분명히 더 흥행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은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기다려지고요. 네. 그리고 다음 시즌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의 1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또 2부 전에 저희 광고 하나 보고 갈게요. 해서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충무위키 사무실 빌려드린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곳 뒤에가 굉장히 커튼으로 예쁘게 네. 꾸며져 있는 사무실인데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시간 이외에는 사무실이 비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 녹음실을 여러분들에게 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사무실은 송파구 장지역 가든파이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지역이 강동이랑 분당 이쪽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팟캐스트 녹음실이 홍대 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남이나 강동 쪽에 살고 계신 분들 팟캐스트를 원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나름 괜찮은 가격에 또 동근님 네네. 지인분들도 마이스터 샬레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팟캐스트 사무실에서 팟캐스트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과감하게 DM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메인 토크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가 K리그 팀들 뭐 세징야 얘기도 하면서 네. 에이스가 팀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외 리그에서도 또 K리그에서도 재계약 시즌이 조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맞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 그렇죠.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긴 했는데 네. 1년 계약일 수도 있고. 네 이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이게 손흥민을 팔기 위해 재계약을 한 거다. 아니면은 더 재계약을 연장할 것이다. 그쵸. 뭐 이런 사실, 이야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헛다리를 짚기는 싫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나이가 있잖아요. 손흥민 네. 선수가 이제 베테랑에 접어든 시기고 어떻게 보면 사실 손흥민이 아니고 다른 선수가 였다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1년 계약 저는 뭐 약간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그 리스크를 아마 안고 가긴 팀 내부에서 조금 빡셀 거라는 판단을 할 거라 저는 그리고 또 어쨌든 때문에. 그 1년 연장 조약이 네. 이제 뭐 구단이 갑인 계약이잖아요. 그거는 그쵸. 네. 구단이 발동할 수 있는 조항이니까 네. 어쨌든 구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걸고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재계약을 하더라도.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거를 발동을 하면 1년 뒤에 이제 결정을 해도 되는 사안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저희가 구단이랑 발동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판매를 위해서라도 재계약은 네네. 무조건 밟아야 되는 수순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축구 팬으로서 코리아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의 행보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승컵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저는 좀 그래요. 이게 다른 팀들은 다 우승을 하고 심지어 레스터, 웨스트햄도 네. 우승컵을 하나 들었는데 네. 토트넘만 못 들었어요. 맞아요. 그거 좀 억울해요. 네. 나중에 이제 선수 평가를 할 때 걔는 우승컵 못 들었잖아.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이게 네. 저희가 손흥민 선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체감이 되는데 나중에 정말 한 48년 정도 뒤에 네. 그때 이제 한 18살 정도 되는 네. 축구 팬이 대한민국 레전드 선수 한번 봐야겠다. 막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어. 우승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막 차범근 유로피언컵 우승을 했다고 와, 대단한데 손흥민 선수 야 득점왕이었어 프리미어리그에서 장난 아니다. 근데 우승컵이 왜 하나도 없지? 이거 좀 진짜 슬플 것 같아. 나중에 네. 이형은 왜 우승컵이 없어 이러면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였다는데 왜 우승컵이 한 개는 있을 법한데 한 개도 없지. 나중에 평가에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지만 아쉬워서 저는 네. 한 번은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끼리 이제 마지막 소망. 네. 팬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차박. 네. 거기서 손흥민이 1등으로 놓으면 항상 들어오는 반박이 네. 트로피 없잖아 그거예요. 맞아. 진짜 그거 좀 아니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선수예요 사실. 사실 그리고 토트넘 전무후무한 내부에서 업적인데. 득점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벌써 뭐 순위도 막 전설적인 선수들을 다 넘어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엄청난 선수인데 우승컵 하나가 지금 안 따라와서. 저도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진짜 마음 같아서 진짜 맨시티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 맨시티로 그냥 가면 진짜 아무 팀이나 갔으면 좋겠어. 네, 진짜 그냥 트로피 들 수 있는 아무 팀이나 가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 이제 빅6나 네. 뭐 세계 여러 팀을 봐도 손민 선수가 주전으로 들어갈 만한 데가 있어요. 제가 봐도. 네. 맞아요. 지금 가도 걔는 줄 먹지 않을까? 네. 이런 데가 있어요. 네. 저도 사실 솔직히 미넨 가면 주전이야. 미넨 가면 주전이야. 저도 미넨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싸네, 네. 싸네, 그나브리 이런 친구들 그쵸. 헛짓거리하는 거 보면 네. 손흥민 가면 주전이겠는데?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생각을 미넨 하죠. 가면 김민재, 손흥민. 김민재, 그쵸. 송민, 해리케인. 야,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쵸. 라인업입니다. 흉장이 웅장해지는 진짜 라인업이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넨 유니폼 입고 다니는 사람 이제- 엄청 많아지고 이제 제한빈이고 무조건. 네. 그쵸. 뭐. 국민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미넨이. 뭐. 그러니까 네.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근데 그건 있어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네. 토트넘 이제 곧 있으면 영국 여행을 와서 이제 막 그런 걸 찾아봤단 말이에요. 어. 현지 이제 그런 걸. 네. 근데 토트넘에서 그 손흥민이 받는 대우가 진짜 왕 그 자체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손흥민이랑 거기 떠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사실 트로피 뭐 물론 개인 컬러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자기를 이 정도로 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떠난다 그것대로 문제일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또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네. 때문에. 예,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손흥민 선수도 오래 런던 생활하면서 맞아요. 정이 많이 들었을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일단 미넨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면 솔직히 미넨 베스트 가면 부르면 가야죠. 부르면 네. 가야지.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저도 또 막 나이가 많아서 뭐 빅클럽에서 이적을 꺼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거든요. 뭐 일단 살라랑 동갑이고 네. 그쵸. 살라도 뭐 다른 팀에서 부른다 만다 이런 뭐 얘기가 이제 있는데. 살라가 리버풀을 떠나고 싶다 하면은 달려들 팀이 굉장히 오, 많죠. 당연히 지금 같고 손흥민 선수도 나간다고 하면은 일단 다른 팀에서 많이 부를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 저희도 토트넘도 좋지만 우승컵을 위해서 제발.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토트넘에서 왕인데 이제 많이 했으니까. 네. 대관식 치르러 가야죠. 황제. 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일단 나왔고, 그리고 이 에이스가 선수가 될 수도 있지만 팀의 에이스가 감독인 팀도 있죠. 이 맨시티의 펩도 재계약을 맞죠. 했습니다. 네. 펩이 원래 이제 미넨이나 뭐 다른 팀에서도 그랬지만 네. 마지막 시즌 재계약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이게 사람들 간조리게, 네, 간조리게 밀당을 밀당을 할 줄 아는 사실- 펩박인데. 네, 뭐 그렇습니다. 사연패 때문에 이제 뭐 재계약했다 뭐 이제 막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차피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좀 밀어봤다. 네. 밀어봤다. 네. 네, 밀은 거죠. 들었다 놨다 했다. 들었다 놨다 해야죠. 네, 그래서 밀당에- 펩은 맨시티와 재계약을 하면서 1년이나 더 있게 됐습니다. 맞죠. 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네, 리버풀 팬으로서 굉장히 강점기를 마음이 아픈데. 좀- 네, 네. 근데 또 리버풀 팬들은 펩의 재계약 소식에 더불어서 이 재계약 소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맞죠. 있습니다. 네. 왜 이러는 건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쵸. 살라, 반다이크, 아놀드 가장 중요한 세 명이거든요. 네, 사실 왜 핵심이죠. 재계약을 안 하고 있는 건가? 아니 저도 이제 타팀 팬 입장이니까 예. 저도 에이 하겠지. 네, 하겠지. 진짜 안 하나? 그러니까요. 아니 얘네 점점- 뭐 하는 거야? 점점 뭔가 그 어. 타이밍을 조금씩 놓치고 있는 게 보이죠. 아니 이게 살라 반다이크를
떠나 보낸다고 해도 네. 돈을 받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아니, 이렇게 하면은 자유계약으로 떠나는 건데. 그렇죠. 낸값이 얼마인데. 예, 제가 혹시- 반다이크 이적료 75M인 걸 기억을 하거든요. 네. 아니 솔직히 천억. 진짜 제가 다른 선수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살라가 재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달려들 수 있는 팀은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사우디. 사우디. 그럼 이제 이적이 얼마 부르겠어요? 막 2천 몇억 부를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 그럼 한번 솔직히- 불렀잖아요, 진짜. 네. 2000 몇. 네. 솔직히 이제는 재계약해도 아니 물론 지금 살라가 잘하긴 하지만 네. 곧 있으면 이제 팔아야 할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때 그렇죠. 그냥 깔끔하게 팔면 서로 좋잖아요. 서울 네. 좋지. 그리고 살라는 사실 한두 시즌은 솔직히 더 1인분 이상 네. 해줄 수 있을 좀 거라고 생각을 하기 써볼만하다. 때문에 그리고 살라 몸 관리가 아주 그냥 살벌해요. 몸을 네. 보면은 그냥 말도 안 돼요. 20대 후반, 중반 뭐 믿어도 될 네. 정도로. 네. 근데 이런 살라를 떠나 보낸다고 해도 이제 대체격인 선수들 네. 그런 선수들을 팀에 적응시키거나 키우는 시간도 필요할 텐데. 그쵸. 저는 그거를 키에사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키에사가 이거 너무 지금 부상으로 막 골골대고 누워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라를 재계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맞냐? 네.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키에사로 대체하기 위해서 키에사가 잘해요. 그러면 네. 저도 살라를 자연스럽게 키에사가 대체하는 흐름이구나로 네. 이해를 하겠는데 네. 이게 안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우스햄튼에서 유명한 디블링을 데려온다거나. 네. 그래도 이제 적응하는 시간. 그래도 물음표 뜰 거예요. 네. 얘가 누군데? 네. 디블링이 그래도 프로 시즌 지금 첫 연체를 보내고 있는데 네. 망한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파비오, 카르발류, 그렇죠. 뭐 많잖아요. 네. 많아요. 이제 반짝이 리버풀 역사에 많아요. 네, 맞아요. 스튜어트 다우닝. 스튜어트 뭐 이런 선수들. 야, 아무튼 다우닝이 나와. 네, 이렇게 키우는 시간이라든지 뭔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재계약을 안 하고 있는 건가 굉장히 아쉽고. 근데 살라 반다이크 떠나 보낸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것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놀드는 왜 뭐 하는 거야? 모날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네. 이런 느낌. 살라 반다이크는 그래도 뭔가 네. 어찌저찌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어. 반다이크도 요즘 최근에 보면 이제 코나테하고 칸사가 조금씩 이제 좀 체제 변화를 하려는 게 조금 티가 나요. 네. 컵대에서도 이제 두 선수 이제 위주로 운영을 하고 네. 사실 살라도 뭐 물론 아직 뭐 엘리엇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뭐 네. 하지만 루디를 가끔가다 이제 오른쪽 쓰는 거 보면 또 그쵸. 그것도 뭐 현실성이 없단 아니에요. 근데 네. 아놀드는 그냥 없어요. 아놀드 그리고 이거는 아놀드는 저는 실력이라든지 뭐 그런 걸 떠나서 절대 내보내면 안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유스잖아. 하거든요. 네. 상징성이 너무 커요 팀에 네. 있어서. 솔직히 네. 어떻게 보면 제라드 다음에 약간 물려받을 후계자. 그렇죠. 그게 너무 완전히 그런 선수고 그리고 리버풀의 이런 역대 이적 사가들을 보면 굉장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이적 중에 하나가 저는 사비 알론소거든요. 사비 알론소. 이걸 왜 팔았어? 맞죠. 뭐한 가레스 뭐한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가레스 베리. 네, 가레스 베리를 살려고 알론소를 팔았다. 근데 베리도 못 샀다. 베리도 졌어. 그리고 망했다라는 다 스토리가 꼬여버린. 있는 라인인데 그걸 보면서 이때 왜 이런 짓을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아놀드에 대한 이게 그리고 제라드도 옛날에 뭐 첼시에 팔려고 했다. 진짜 갈 뻔했죠. 네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아찔하다 진짜. 네, 그래서 아놀드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쉽게 그것도 자유계약으로 떠나 보낸다. 이거는 뭐 리버풀 팬들 탈덕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그렇죠. 사실 아놀드 때문에 리버풀에 충성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약간 리버풀에 약간 계보가 있잖아요. 이게 네. 그 성골의 계보가. 네. 네 제라드 다음으로 이제 아놀드가 받고 그 밑에 또 뭐 커존이나 아니면 네. 그런 유스 선수를 받는 게 약간 그 이상적으로 그리는 약간 스토리 그렇죠, 라인인데. 그렇죠. 이 리버풀 팬들의 행복 회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아놀드가 하는 걸 보면 약간 좀 리버풀의 과거에 보였던 그 충성심하고 뭔가 달라 보여요. 그냥 경기도 뭔가 살짝 좀 대충 뛰는 것 같고 그냥 모든 게 다 대충처럼 보여요. 이런. 이 팬들의 마음에 이 비수가 지금 꽂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또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네. 뛰어도.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아놀드도 만약에 아놀드도 이 팀이 이렇게 애매하게 구니까 마음이 더 뜨는 것 같거든요. 그런 네. 것도 있고 사실 네. 팬들은 아놀드가 오히려 더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놀드가 맨 처음엔 조금 재계약하려는 스탠스를 보이려다가 최근에 이제 레볼브나 네. 이제 리버풀 내부 기자인 피어준의 보도에 따르면 뭐 리버풀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식으로 약간 좀 리버풀이 애쓰고 있는 것처럼 약간 아이고. 좀 보도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팀을 떠날 방법을 찾고 있다.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네. 아놀드가 뭔가 지금 다른 방향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허. 그래서 일단 리버풀 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네. 소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팀 재계약 소식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뭐 리버풀에서
지금 살라, 반다이크, 뭐 아놀드가 이렇게 떠난다 이렇게 했을 때 에이스들이 떠나는 거잖아요. 팀의 그쵸. 핵심 선수들이 떠나는 건데 과연 다른 팀들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에이스들이 떠났을 때 과거 팀들은 어떤 좀 모습을 보였나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돈 문제 때문에 떠난 선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이스 피구 전설적인 전설적인. 돼지머리. 네네. 바르셀로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던 루이스 피구 선수인데요. 피구는 바르셀로나와 재계약 협상 중이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아웃 금액을 지르면서 높은 연봉을 제시했고 피구는 사실 이때 피구가 이때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네, 진짜 무책임하죠. 네, 그리고 대단하다. 사실 피구도 이 레알 마드리드에게 이 회장한테 약간 장난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야, 바이아웃 지르면 갈게요. 이렇게 했는데 네. 진짜 지른 거야. 진짜로? 그래서 약간 어안이 벙벙하게 갔는데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고 말았죠. 네. 이게 네.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피구가. 네. 네. 근데 그 이제 바르셀로나 응원하는 현수막이 있었는데 네. 피구를 빼놨어요. 아하. 다른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다 넣어놨는데. 네. 그래서 피구가 이제 돈 문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단 돈에 의해서 레알 마드리드도 떠났던 사건이 네. 있는데 돼지머리 사건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팬들의 분노를 이거는- 만들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크리스티아노 로날도. 로날도가 레알 네.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떠났는데요. 사실 이때 이적은 호날두가 이제 나이도 좀 많았고 그래서 좀 떠난 것 같은데 일단 레알에서 호날두는 더 높은 연봉 요구했지만 그렇죠. 구단은 거절을 했고 유벤투스가 호날두에게 연봉 3천만 유로 이상을 제안하면서 더 나은 조건으로 이적을 성사시켰습니다. 네. 천만 그래서 유로는 혹하지. 호날두가 유벤투스 갔을 때 이 이적이 정말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조금 한 시대가 약간 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했고 네, 유벤투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부활을 알리는 시기이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유벤투스가 상징적인 정말 호날두를 데리고 오면서 한번 엄청난 스타를 데리고 왔던 이적이었는데 이때 이 이적이 좀 아쉬운 거는 메호 대전이 여기서 끝나버려서 그렇죠. 맞죠. 네 그때 이후로 좀 엘 클라시코가 힘을 좀 잃었다가 그렇죠. 요즘 다시 재밌어지고 있는데 요즘 너무 재밌죠. 네네 아무튼 이 호날두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구 선수나 호날두 선수가 타 팀으로 떠났던 일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돈 때문에 떠난 두 팀인데 과연 이 리버풀의 선수들도 돈 때문에 떠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선수 바라봤고 이 구단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있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떠났을 때는 정말 진짜. 사실 아까 K리그 얘기하면서 야 설마 전북이 강등당하겠어? 야 설마 수원 삼성이 강등당하겠어? 이런 얘기했었는데 설마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나겠어? 저희가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의심했어요. 메시가 네. 울고 있는 거야. 예. 그렇죠. 야 지금 네, 맞아 맞아요. 이거? 이러고. 와 근데 지금 리버풀에서 아놀드가 떠나면 이런 딱 느낌일 이 것 마음- 같은데. 아니 심지어 그 메시가 제가 이거 계속 실시간으로 봤는데 그 네. 전날에 뭐 잔류할 거라 확신한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몇, 그냥 몇 시간 전까지 그랬어요. 몇 시간 전까지 그랬는데 갑자기 맞아요. 일어나서 뉴스를 봤는데 메시가 울고 있고 팀을 그래. 떠났는데요. 바르셀로나 재정이 그 통장이 싹 다 꼬이면서 이제 그렇게 됐죠. 이제 네. 라리가 측에서도 갑자기 좀 오케이 해주는 분위기로 되다가 갑자기 네.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건 안될것 그렇게 같다. 되고. 이건 2124년 12월 23일에 봐도 야 바르셀로나 뭐 한 거냐라고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레전드 사건. 네, 진짜 레전드 사건입니다. 와, 어떻게 저는 메시가 무조건 원클럽맨 하겠다 근데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메시라는 선수가 사실 돈 때문에 뭐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이런 선수는 메시가 아니었을 막, 것 같고. 그래요. 네, 진짜 돈을 안 줘도 뛸 수 네. 있었던 선수인데. 심지어 메시가 이때 네. 남기 위해 조건으로 나 무급으로 뛸 수 있다 이랬는데 네, 그 네, 라리가 측에서 거절했다고 그래요. 네, 이거 네. 이제 제가 네. 그때 뭔가 그 한 전주부터였을 거예요.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옛날 네. 막 이런저런 그래. 얘기 나오고 그러다가 이때 이 딱 오피셜 뜨기 딱 전날부터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바르셀로나 친구하고 그거를 이제 밤새서 봤어요. 이제 PC방 가가지고 네. 물론 그때는 밤새면 안 되는 날이지만 어쨌든 몰래 네네네네. 이제 PC방에서 봤는데 네. 그때 딱 오피셜 떴을 때 친구가 진짜 눈물 뚝뚝 흘리더라고. 그냥 자기는 진짜 이렇게 될 줄 아예 생각을 못했대요. 네, 아무도 T1 페이커 나가는 거야 거의. 그쵸, 그런 느낌이야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이게 선수가 원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원해서 나가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팬과 선수는 원치 않은 이별을 해야 되고 심지어 네. 구단의 그런 좀
안일한 운영으로 그런 그렇죠. 거니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이적, 말도 안 되는 이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시 선수가 있었고 또 카카 선수가 있습니다. 맞죠. AC 밀란의 소년 가장이었죠. 이때 카카는 정말 멋있었는데. 잘생겼죠. 하지만 이 카카가 이 노령의 선수들을 이끌고 소년 가장으로 AC 밀란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AC 밀란의 재정은 완전히 파탄나는 상태였고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6,800만 유로라는 당시 네.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적료에 맞아요. 이적을 이때 했죠. 이 이적료가 1위였을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며칠 뒤에 이제 호날두가 어, 더 비싸게 맞죠. 이적을 진짜 했지만 갈락티코. 네네 갈락티코 이기를 만들었던 카카인데 카카는 밀란 팬들에게 팀을 돕기 위해서 떠난다라고 네. 설명을 했고 나중에 다시 밀란으로 돌아가서 네, 밀란이 네, 또 로맨티스트의 매력을 보여줬죠. 밀란 이런 선수가 많아요. 티아고 실바 같은 맞아요, 거. 맞아요. 그런 선수들이 있고 해서 이제 돈 때문에 떠났다라고 표현을 했던 피구와 호날두 그리고 이것도 사실 돈 때문이네요. 이건 구단이 살짝 휘청거리면서 그쵸. 떠났던 구단의 메시와 문제. 카카를 바라봤는데 이런 에이스들이 떠난 이적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이걸 두 방향성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이제 그 선수 개인이 이제 좀 주급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저는 이건 사실 좀 케바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네. 선수가 주급 이제 상승을 할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러면 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라는 게 물론 저희 입장에서 좀 로맨티스트나 그런 네.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네. 사람들한테는 생계수단이에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수록 좋은 거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우를 마땅히 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당연히 떠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맞죠.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나 뭐 알바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거랑 똑같은 건데 다만 좀 이제 실력이 없거나 네. 점점 부진하고 있는 선수가 나 여기서 이 팀에서 오래 뛰었는데 올려주면 안 돼? 네. 올려줘. 네. 나 안 올려주면 뭐 이제 뭐 폐업할 거야. 이제 네. 뭐 막 그러면은 그거는 네. 좀 짜증나죠. 그렇죠. 짜증나죠. 그런 거에서는 조금 석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급이라는 게 월급 뭐 연금이래 이 돈이라는 연금. 게 네네.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팀에서 이만큼 나에게 준다는 건 이 팀이 나를 이만큼 아끼고 그쵸, 소중하게 대우한다. 생각을 해주는구나라는 맞아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팀에 대한 애정도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또 아까 뭐 메시나 카카 케이스처럼 만약에 좀 구단 재정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이건 둘 다 안타까운 거죠. 저도 진짜 안타까운 네. 거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네, 선수와 팬 모두 아쉬움과 슬픔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일들이 있을 거고 그게 네. 사실 이게 이 문제로 대부분 안 끝나거든요. 그 네. 뒤에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생겨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슬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선수를 팔아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네. 선수를 팔고 안 해결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맞아요. 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메시가 이렇게 떠나게 된 것도 네, 그 전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회계장부를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 선수를 팔고 했지만 네,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파가 바르셀로나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쵸. 네, 그거를 고려를 했을 때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구단이 재정 관리나 이런 걸 철저히 또 해야 되고 네, 또 이거 다른 쩌리들 선수들에 대한 정리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이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네. 맞아요. 네. 팀에 그래서 리버풀이 만약 이 아놀드 반다이크 살라를 떠나보내게 된다면 사실 이 리버풀이 재정적 위기 때문에 떠나보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당연하죠. 네, 선수들의 죽음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딜레마가 있는 게 여기서 이 선수들을 올려주면 그 파이가 네, 커지게 맞아요. 되고. 사실 조금 번외적인 얘기지만 리버풀이 사실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는 조금 주급 체계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해요. 그렇죠. 대부분의 빅클럽들은 진짜 막 그냥 막 주급 뭐 한 7억 뭐 그 정도 평균 정도 되는데 한 네. 뭐 5, 6억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평균 째가지고 4점 몇 억인가 되거든요. 맞아요. 정말 네. 낮은 네. 편이죠. 살라를 올려준 순간 다른 선수들도 당연히 올려줘. 계속 올리는데 왜 난 안 올려줘? 그렇게 맞아요, 되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잘못 계약하게 되면 네, 그 체계도 망가지고 앞으로의 일적 시장도 무너져요. 그러면.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만큼 또 리버풀이 신중한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은 네, 해요. 맞아요. 어쨌든 이제 다른 팀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런 식으로 올렸다가 만약 이 선수가 못해 이러면은 나중에 또 꼬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선수가 또 이적을 할 때 쟤는 이렇게 못하는데 저만큼 받는데 나 저 정도 달라 이러면은 이걸 무시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구단이 을이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건 좋지만 네. 신중한 건 좋은데 네. 근데
세 선수가 너무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빨리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선수든 구단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양측 간의 원만한 해결이 빨리 원만한 합의를. 원만한 합의가 리버풀 팬들의 입장에서는 좀 원하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에이스가 팀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2부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했던 이야기와 소식들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 거의 한 달 만에 그렇죠. 3화로 돌아왔는데 네. 어땠나요? 네, 뭐 즐거운 녹음이었고 사실 좀 저희가 앞에 카메라 이슈가 있어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네. 나중에는 또 그냥 원만한 방송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좀 못내 아쉽네요. 네. 그래도 좀 간만에 이제 녹음해서 굉장히 반가웠고 네. 재밌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감기가 걸려요. 조금 목이 좀 상태가 안 아이고, 좋은데 네. 그럼에도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음 주나 다음 주에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충무위키 3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봐요.